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이제는 겨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항상 몸 건강 가장 먼저 챙기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쭉쭉 올라서 6만 5천, 7만, 8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했나요? 이러한 장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 방송 채널 CNBC에서 한 인물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비트코인에 대해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파이낸셜 서비스 DLB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아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파이낸셜 서비스 DLB CEO 데이블 로이드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좋은 해지 수단인가라는 질문에 투자자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키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라. 돈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큰 위험은 감수하지 말라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DLB의 CEO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CEO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때 전체적인 뉘앙스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철학적인 면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라 참 희한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두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의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아는 것에 투자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가 한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항상 강조드리는 것, 어떠한 자산을 매수할 때는 가격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LB그룹의 CEO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큰 위험은 감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공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위험이 아닌 전대미문의 기회의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며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자산군과는 비교가 안 될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큰 위험이 될지 큰 기회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래소에서 대규모 출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금 규모가 엄청난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시간 모든 거래소 밖으로 무려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지난 1시간 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모든 거래소 밖으로 출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커스터디나 이제 OTC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는 대량 입금은 신규 지갑 이사일 확률도 있다고 하는데 90%가 넘는 자금 대부분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보통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은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매도 압력 저하를 시사하는데 과연 이번의 움직임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 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인 마크 큐반인데요. 얼마 전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찬양을 했던 인물인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20대 초반이라면 AI와 암호화폐를 학습해야 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큐반 20대 초반은 AI와 암호화폐 학습해야 한다 헤드라인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프로 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인 마크 큐반의 경우는 20대 초반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AI와 암호화폐 이것이 전부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것이 주식 투자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암호화폐의 영향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블록체인 간의 죽음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시기다. 모든 블록체인이 살아남진 않을 것이며 인터넷의 초창기처럼 성공을 이끄는 것은 실제로 응용되는 프로그램과 혁신이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저도 물론 20대 이제 초반은 아니지만 새롭게 배워보고 싶은 분야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블록체인 코딩 개발자 분야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 보니 이쪽 분야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탄생으로 새로운 금융, 새로운 일자리, 기존 전통금융 그룹들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을 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그저 투기로 보았던 것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혀 다른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펀드스트레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 비트코인의 목표가는 9만 달러라는 소식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인 톰 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들의 보고서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9만 달러는 너무 작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 연말까지 비트코인 16만 8천 달러 돌파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탐 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말까지 16만 8천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약 170% 정도 오른 수준인데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톰 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첫 해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톰리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 비트코인의 수요가 QQQ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QQQ라는 것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수익률이 연평균 12%를 훨씬 상회하면서 거의 국민 ETF 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16만 8천 달러라 일단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가격인 것 같은데 과연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연말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입이 근질근질한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얼마 전에는 한 쌍의 커플이 서로 껴안으며 영화를 보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9천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4,200달러를 지켜보는 트윗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도지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으로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최근 트윗을 통해 자신이 세계 최초의 도지코인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 트윗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덕분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라는 트윗에 도지코인 덕분에 라는 리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말 이후에 전혀 도지코인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아 그간 당해왔던 일론 조동아리 술에 더 이상 투자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높아진 투자자들의 인식 덕에 저번처럼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의 반토막을 낸 데에는 단연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사건이 있었을 텐데요. 이후에도 중국의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해오며 이미 도태 산업으로 지정해놓은 암호화폐 채굴 사업 소식을 재탕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말살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암호화폐 시장 측면 오히려 좋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일까요? 중국의 정부 기관에서 비체인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기관 비체인의 전기 장비 표준 관련 인증서를 발급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비체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밝혔습니다. 비체인은 중국 표준화 협회로부터 가정용 전기 장비 관련 표준 개발 기여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표준화 협회는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투데이는 이와 관련하여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속에서 비체인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일부 비트코인 채굴자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소식을 보았을 때는 정말 정식적인 루트로서 인증서를 받은 것인지 그게 아니라 편법을 써서 받은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중국이 개인의 채굴까지 막는다는 것을 공표한 것들을 볼 때 어쩌면 기조가 조금은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점유율을 미국에게 빼앗기고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도 회복하며 본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잠깐의 편법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카트라이더라는 온라인 게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정보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카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트라이더의 개발사 넥슨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당시 하나의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호기롭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두 달 만에 무려 458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 넥슨은 손절을 치지 않고 존버를 통해 현재 70억가량을 수익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수익을 보았음에도 매도 계획 없이 장기 투자를 계속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비트코인 매도 계획 없다. 장기 투자 계속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워커에 따르면 넥슨 관계자가 비트코인 투자는 현금성 자산의 가치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한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여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매수 및 매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넥슨 일본 본사는 지난 4월 이제 1억 달러 하나 약 1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며 최근 가격 상승으로 약 153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 개수는 1717개이며 평단가는 한화 기준 653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넥슨 전체의 현금 및 현금성 이제 자산의 2%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2% 미만이 1130억 원이라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존버 성공 소식들이 뉴스로 퍼지게 되면서 더욱 많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무려 1,4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에게서 넥슨과 같은 결의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조정을 맞으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계속 상승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그 누구나 동일합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 즉 변동성이 있으며 이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억만장자들과 이름이 있는 투자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다.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려준다 해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수익의 경험의 부재, 왠지 내가 투자한 자산만 빼고 다른 코인들은 다 오르는 것 같은 느낌, 인내심의 한계 등 장기 투자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올바른 투자 방법을 진행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항상 시장을 길게 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